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제가 저번에 그 삼성전자 주식 4월, 5월 초까지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주가 지수가 너무 낮고 주가 지수가 오르면은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더라.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긴급 진단으로 찾아뵙습니다. 5월 10일에 코스피가 최저치를 찍고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좌절하셨을 것 같아요.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 오늘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예. 어제 정말 많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미국 주가가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정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경기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OMC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0.5% 금리 올리고 0.75%는 테이블에 없다. 네. 그 이야기가 나와서 FOMC 끝난 날은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연준위원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이제 폭락했는데 그 다음 날 몇 가지 나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예, 그 다음날 발표된 지표가 1분기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은 7.5%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인당 1시간 일해가지고 생산을 얼마나 하는가. 이게 1인당 생산량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줄어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데. 예, 그런데 임금 같은 것이 오르다 보니까 노동비용은 11.6%나 올라버렸거든요.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쉽게 말해서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임금은 많이 주니까 네. 기업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나쁜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 3월 미국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요. 네. 3월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였어요. 네. 역사상 미국 한 달 무역 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가 넘은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수입이 많이 증가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미국 경제가 이게 정상인가? 네. 예, 그리고 1월에서 3월까지 무역수지 적자 보니까 2,888억 달러. 이게 작년 1월에서 3월보다 무려 42%나 증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사람들, 미국 투자자들이 네. 경기만 괜찮다면 물가 오르고 금리를 올려도 주가를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물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나빠지고 기업 수익도 둔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미국 주가가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폭락을 해버린 것이죠. 정말 경제에 관련해서 좋았던 이슈가 없었네요. 다음 날 발표된 데이터들이 좋은 데이터가 없었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 이전에 방송해가지고 4월 소비자 물가를 보고 좀 방송했으면 더욱 진단을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3월 소비자 물가가 8.5%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난 다음 한 2시간, 3시간 후에 미국 소비자 물가 4월께 발표가 돼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가 보니까 8.1%. 아, 8.1%. 예. 그러니까 3월에 8.5%였으니까 3월보다는 좀 낮아질 것이라는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피크아웃 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지금도 좀 오르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오르고 있는데 네. 이제 물가를 한번 더 봐야 돼요. 그렇죠. 정말 결과가 어떻게 8.1%로 나오는지. 나오는가. 예, 그걸 보고 제가 이 방송을 했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도 해봐도 4월 물가가 3월보다는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4월 이후로 계속 상승세가 둔화가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과연 몇 %까지 떨어질 것인가. 보통 대부분 전문가들이 12월 달에 그래도 한 5% 정도 전년 동월 대비로 될 것이다. 5%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해보면은 4% 중반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콘센서스보다 조금 더 낮게 전망하는데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은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아마 주가가 좀 반등을 할 겁니다. 5월 중순, 당분간 반등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6월까지는 빅스텝 할 가능성이 있는데 6월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7월에 그 다음에 FOMC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7월까지도 빅스텝 0.5%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는 물가 상승률이 콘센서스보다 제가 더 낮게 전망하기 때문에 아마 7월에는 빅스텝이 아니라 금리를 0.25% 정상적으로 올릴 것이다. 네. 그러면은 아마 주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주가도 사실 미국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는 하는데 우리 주가도 올해 들어서 최저치를 이렇게 기록했던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 코스피도 제가 2,600 정도가 올 박스권 하단일 것이다 그랬는데 뭐 장중에 2,553인가? 네, 거기까지 떨어졌죠. 그 위로 이제 반등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우리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이유는 미국 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떨어지니까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더 팔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 이게 최근에 보면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고객의 탁금도 안 늘어나요. 외국인이 판데 과거에는 외국인이 팔아도 우리 개인들을 동학개미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고객의 탁금도 65조 안팎에서 정체.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도 95조 안팎에서 정체.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개인도 못 사고 기관도 못 사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5월 중에는 환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환율이 1270원을 넘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네, 거의 1280원을 살짝 건드릴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더 팔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미국 주가 떨어지고 이런 수급상 때문에 우리 주가도 2,600 밑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세계 주가도 하락했고 또 이 펀드의 매력도가 떨어져서 또 이런 펀드도 잘 안 팔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코스피 코스닥 상황도 좋지 않았다. 그러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뭔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봐서는 그래도 살짝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늘 이게 주가 전망할 때 단기하고 장기를 나눠서 전망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는 한 6개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장기는 뭐 6개월 이상, 1년 뭐 이상, 그게 장기라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주가 지수가 한 2,600에서 박스권인데 아주 좋으면 2,900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박스권 제가 하단을 지금 약간 밑으로 떨어졌는데 박스권 하단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섰고 이제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거든요. 아마 내년에 경기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적정 수준 이하로 간 것에 대한 반등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아마 5월 중순 이후로 서서히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너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방 압력이 큰 거죠. 적정 수준보다 훨씬 떨어졌기 밑으로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적정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적정 수준 주가는 아무도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뭐 이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나라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다. 상관계수가 0.85나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5월달 일평균 수출이 한 10% 증가하는 거로 나왔어요. 제 모델상으로.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면은 5월 적정 주가가 한 2,770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10일 단위로 일평균 수출 금액을 발표하는데 오늘 11일이 지금 녹화에 11일이니까 10일 수출입 통계가 아침에 발표가 됐거든요. 제가 한 10%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적정 주가 한 2,770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놨는데 지금 오늘 10일까지 발표된 것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8.9%가 나왔어요. 10%보다 약간 낮은 1%포인트 정도 낮죠. 그러면 수출이 8.9% 일평균 수출이 8.9% 증가했을 때 이거를 모델에 내보니까 적정 주가가 한 2,730 정도 나와요. 원래 했던 것보다 한 40포인트 좀 낮게 나오죠.
근데 반드시 여기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은 맞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2,600으로 떨어졌으니까 저는 최소한 2,700 이상으로는 올라야 된다. 그게 5월 중순 이후로 나타날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주식을 팔지 말고 제가 저번에 그 삼성전자 주식 뭐 저 4월, 5월 초까지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도 사시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인버스 ETF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인버스 ETF를 팔고 삼성전자를 뭐 오늘까지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주가 지수가 너무 낮고 주가 지수가 오르면은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더라. 코스피 시장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틀린 게 뭐냐면은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었잖아요. 지금 환율이 오히려 그때 이야기할 때가 1240원 정도였는데 지금 1270원을 약간 넘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한 달에 1,100억 달러. 이거는 지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문제, 물가 상승률만 좀 둔화되면은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이야기가 많이 수그러들 거예요. 그리고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르면은 오를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살 때 삼성전자는 한국 1등주를 사니까 외국인이 우리 주식 사면은 주가도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것이다. 아직까지도 이런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다다음 주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상황 변화가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긴급 진단을 해가지고 뭐 제 생각이 바뀌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 생각이 바뀐 게 없으니까 일평균 수출이나 주가로 볼 때 아마 5월 중순 이후로는 주가가 좀 반등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져야 되는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이제 단기 주식들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맞고 또 채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쪽에 좀 투자를 늘리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충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워낙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더 현금이 있으면은 한 뭐 3, 4개월 보고 더 사셔도 된다. 그런데 이거는 경기 수축 국면이니까 지금은 장기 투자에서는 시기는 아니다. 근데 향후 몇 개월 보면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를 수 있으니까 지금은 팔아서는 안 되고 조금 더 현금이 있으면 조금 더 매수했다가 뭐 3, 4개월 후에 파셔도 5 내지 10% 이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사실 요즘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뭐 저도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는 했는데요. 이게 주가가 언제 대체 바닥을 찍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그래도 좀 버티는 구간이다. 지금 아무리 힘들더라도 조금만 조금 버티고 더 지금 버티고 있어야 된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주식을 굉장히 더 싸게 살 기회가 한 번 더 올 것이다. 그때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때 거죠?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바닥인 상황이다 보니까 주식을 팔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스쿨에서요 지금처럼 긴급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 있다면 긴급 진단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